무슨 말이냐면은 종교의 시초는요 인간의 종교적인 본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인간 마음의 필요에서 여기서 말하는 인간 마음의 필요는 뭐냐면요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그런 종교적 신념?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내가 시험 보러 딱 봤어. 뭐 예를 들어 수능 시험 보기 전날이야. 아 찍신이시여 저에게 강림을 주세요. 이런 게 뭡니까? 인간 마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됐어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게 아니었대요. 이런 게 아니었대. 종교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 여기에서 이제 뭐 종교를 가지신 분도 있고 안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과연 이 뭐 천주교가 됐든 뭐 기독교가 됐든 뭐 되게 많잖아요. 이 종교는요. 그렇죠? 근데 그 종교는 과연 어떻게 시작됐을까? 근데 그 초기 단계는 뭐다? 종교적 속성에 기인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랍니다. 이건 뭐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오히려 뭐에서 만들어진 거냐? 이 종교의 기원은 대체 뭐에 의해 만들어진 거냐? 오히려 그것을 was due to man's elementary capability. 인간의 기초적인 능력에 기인한 것인데요. 그 기초적인 능력이 뭐냐? 바로 빈칸이랍니다. 자, 빈칸은 잠깐 건너뛰고요. In the impersonal phenomena of his surroundings. 여기에 단서가 나와 있거든요. impersonal이라고 나왔잖아. personal은 개인적인 또는 인격적인 이런 뜻인데요. in이 붙었으니까 인격적이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 인격을 갖지 않는 그의 주변 환경에서의 현상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갖지 않는 주변 환경이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물 같은 거. 그런 거에서 블라블라의 능력, 기초적인 능력에서 기인한 거랍니다. 자, 일단 이어서 볼게요. 그럼 아직도 모르겠어요. 대체 종교의 기원이 뭔데? 우리가 일단 종교의 기원이 뭐냐라고 직접적인 답을 들은 건 첫 문장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뭐였다? 다시 한번 자연 현상이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거예요, 제가. 자연 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인상이란 말을 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레더 문장을 잘 봐봐요. impersonal phenomena라고 했거든요. 비인격, 그러니까 인격을 갖지 않은 그런 어떤 현상이랍니다. 인격을 갖지 않은 현상.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격을 갖지 않은 현상이 뭘까요? 이거 아닌가요? 됐어요? 인격을 갖지 않은 현상이란 건 뭡니까? 자연현상. 됐어?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뭡니까? 요거죠. 이게 뭔데? 인간에게 남긴 현상. 이게 뭔데? 이것만 파악하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The mythological figures. 신화적 인물들은 그래서 여겨졌는데 특히 여기서 뭐라고 쓰냐? Personifications로 쓰나? 어쨌든간 personifications of natural objects. 자연물의 personification, 의인화 된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에서 끝났어요. 이 글과 여기에서 핵심이 나왔습니다. 신화적 인물은 자연물에 의인화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막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이제 막 그 고조선 막 이런 이제 당근 신화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뭐 저기 뭐야 우사 운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의 뭐 신이고 뭐의 신이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자연물을 의인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신화적 인물이라는 거는 완전 고대의 인물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문맥상 봤을 때는 종교와 관련된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뭐 저는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무교예요. 저는 뭐 기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그 이제 뭐 하나님 예수님 뭐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신화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종교를 상징하는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로 여겨졌다? 어떤 자연물의 의인화로 여겨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인격을 갖지 않은 현상이 인간에게 남긴 인상인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다? 의인화라는 포인트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impressive manifestation of nature. 자연의 인상적인 나타나는 것은요. stimulated the persifying fantasy of man. 인간의 의인화하고자 하는 공상을 자극했답니다. 결국 앞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인상적인 나타남, 뭐 해가 막 쨍쨍하게 뜬다든가, 막 번개가 꽝 하고 친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연의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뭐다? 인간을 의인화하는 그런 이제 공상을 자극한 거죠. 저기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뭐 제우스가 뭐 번개를 던진다든가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의인화할 수 있는 그런 공상을 자극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의인화라는 이 키워드가 또 나왔죠. 이어서 보자면 finally led to the formation of religion. 결국 그 종교의 형성으로 이어진 것은요 was 따라서 뭐였습니까? The elaboration of a nature mythology랍니다. 자연 신화의 정교화랍니다. 자연 신화의 정교화, 여기서 말하는 정교화는 결국 뭐겠습니까? 의인화 말하는 거겠죠? 맥락상. 그렇죠? 그리고 the veneration of the respective figures. respective는 참고로 이치예요. 이치. 각각이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의 인물들에 대한 숭배였답니다. 자연물을 의인화한 것이 신화적 인물이고요. 이를 정교화해서 뭐다? 종교가 형성됐다라는 겁니다. 의인화를 통해서 종교가 형성됐다. 여기서 나왔네요. 종교의 형성. 그렇죠? 또 다시 단서를 줬고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In short, 요컨대 the beginning of religion. 다시 한번 말하네요. 종교의 시작은요. Was the worship of many natural objects. 많은 자연물의 숭배였다고요. 자연물을 어떤 방식으로 숭배한 건데요? 의인화해서 숭배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With the predominance of such phenomena. 그래서 현상들이 지배적인 그런 이제 자연물인데 예를 들면 태양이나 하늘이나 선더스톰이나 아니면은 라이팅 번개 치는거나 비나 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정리해 보면은요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데 종교의 기원은 뭐였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 즉 자연 현상, 우리 인격을 갖지 않는 현상, 이런 자연 현상을 의인화해서 종교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빈칸 자리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빈칸 자리를 보면은요 오히려로 나왔어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그런 자연 현상을 기반으로 해서 이 종교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주변에 있던 자연 환경을 인간처럼 여겼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인간으로서 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think personal figures라는 녀석, 즉 5번이 정답이 되는 건데 뭐다? 인격을 갖춘 인물로 여기고자 하는 능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의인화했다라는 거잖아요. 인격을 갖춘 인물로 바라본다는 게 뭔데요? 인격적이지 않은 거를 인격을 갖춘 인물로 봤다는 것. 사물을 인간처럼 여겼다. 의인화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답 5번 나왔고요. 질문부터 가볼게요. 1번. 1, 2번 문장의 윗글의 소재는 무엇인가? 당연히 첫 번째는 종교의 기원 쓰면 되겠죠. 또는 종교의 초기 단계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2번 문장에서는 the primary stage of religion 이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종교의 기원, 종교의 초기 단계 둘 다 똑같은 말이죠. 4, 5, 6번 문장은 3번 문장과 어떤 논리 관계냐? 3번은 주제문이었죠. 4, 5, 6번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그냥 설명이죠. 설명. 반복해서 하는 설명이었죠. 7번 문장과 3번 문장은 어떤 논리 관계냐? 7번 문장은 in short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요약을 하는 건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3번 문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이죠. 3번 내용. 오히려 인간의 기초적인 능력이 기인한 거였는데 뭐다? 비인격적인 것을 인격적인 것으로 여기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었죠. 마지막 문장은 뭐였습니까? 종교의 시작은요. 자연물을 숭배하는 거였답니다. 자연물을 숭배하는 게 다시 한번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설명을 했죠. 자연물을 숭배한다는 거는 자연물을 어떤 의인화했다라는 말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반복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단지 다르게 표현을 한 것뿐이죠. 반복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빈칸의 정답 논리 근거. 이거는 사실 앞부분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나열식 설명 추론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계속 똑같은 부분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까 제가 찝어줬죠. 이런 부분들. 얘는 물론 대조관계고요.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not이라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뭐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 주어가 계속 똑같았잖아. 종교의 시작은, 종교의 초기 단계는, 종교의 형성은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나왔죠. 나열식 설명 추론 또는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랫부분을 보면은 도입부는 초반에 나온 1, 2번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지. 3번이 이제 주제문이 되는 거고요. 설명은 당연히 4, 5, 6번, 결론이 7번 이렇게 잡으면 딱 깔끔하게 떨어지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중심 내용 요약 한번 해보자. 종교의 기원은 인간이 자신의 주변 자연 현상들에 대한 의인화할 수 있는 능력에서 기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인화는 종교의 형성으로 이어져서 자연 신화의 정교화와 인물들에 대한 숭배로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수업 들어오기 전에 그 화이트라벨 검사를 쭉 했는데 그 일정에 맞지 않게 된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밀리니까 답 없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밀린 거를 만약에 전부 다 해올 수 있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 해서 검사를 받으세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거 밀린 거 다 못할 것 같다, 자신 없다 한다면요, 일단은 일정표에 있는 대로만 진행을 하세요. 일정표에 있는 대로만. 그리고 그 일정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못했던 것들을 채우고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밀린 거 그냥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정이 끝나는 게 8월 15일인가 16일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너네 계약하잖아요. 너네 할 시간 없어요. 차라리 지금 시간 있을 때 해버리는 게 나을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이제 앞으로의 스케줄은요, 이제 뒤에 단순 형작하는 파트가 쭉 있잖아요. 맨 뒷부분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아있는 스케줄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 일정 페이지를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영상 연습하는 거를 좀 쭉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화이트라벨에서도 여러분께서 이제 뭐 해설지를 이제 다 참고를 했는데 해설지를 보고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해설지를 보고도 잘 모르겠는 부분을 해설지에 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체크를 하고 저한테 질문하실 게 있다면은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저에게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오늘이 8월 5일이죠? 10번까지 했었구나. 그러면 11번에서 14번까지 할게요. 14번까지인데 페이지가 21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문제 풀고 지시사항하고 구문 독해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뒷부분 문제 푸는 부분,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제 52쪽까지 하셨죠? 그 다음은 36번부터요 39번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3에서 54쪽까지입니다. 됐죠? 여기는 푸실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푸시기만 하지 마시고요. 그 정답의 어떤 근거가 되는 부분에 그냥 표시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고생들 하셨고 혹시 뭐 페널티 작성하거나 이러셔야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삐잡실에 계셨었죠? 삐잡실로 이동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숙제 부분이 만약에 마무리가 안 됐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삐잡실로 이동해서 마무리하고 저한테 검사 받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한 가지만 더. 아까 입시 얘기할 때 그 키워드 관련해서 저한테 얻고 싶은 분은요, 반드시 저한테 개인 톡을 주시면은 제가 그 모음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